네. 제가 저희 엄마가 92세예요.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데 음 혼자 계셔도 쓸 거는 다 쓰잖아요. 맞아요. 전기세 여러 명이 살아도 전기세를 내야 되고 수도세도 엄마가 쓰는 만큼 내야 되고 난방, 겨울철에는 난방이 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시는 공간만 난방을 하면은 온 집안이 다 추우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돌려야 돼요. 집이 좀 크다 보니까 난방비가 엄청 맞아요. 나온다고, 예, 엄청 나온다고 엄마가 뜨거운 물도 아껴서 쓰고, 진짜 타이머 돌려가면서 난방하고 막 그래도 많이 나온다고 오빠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이다 보니까 위풍이 세니까 조금 더 돌리게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파트보다.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정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생필품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음, 삶이에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써야 되지, 뭐 분유 써야 되지, 맞아. 세제 써야 되지, 손부터 씻고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물티슈로 다 닦고 저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생필품인 거예요. 근데 그 생필품을 쓰는 기간 동안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돈이 거죠.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생필품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돈은 그냥 나오면 좋은데 꼭 뭐를 해야 하냐면 일이라는 거를 해야지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는 그야말로 노동으로만 되는 그런 수입이었다면 요즘은 노동이 아닌 다른 걸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노동 플러스 수입이었는데 그 나이가 먹고 연로해지면은 노동을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인 음, 거죠.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나이도 있고 건강인 거죠. 제일 맞아요. 먼저는 젊어도 아프면은 일을 못 하는 거고 연세가 드셨어도 아프지 않으면 그나마 조금 오늘 이렇게 주차하는데 도와주신 경비 아저씨가 연로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비라도 할 수 있는 건강이 받쳐주면 음, 괜찮은데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이제 더 음,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쓰면서 음,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태어났어요. 출생을 하고, 아, 네, 이렇게 그래도 안 되나? 출생을 해서 100세까지 살아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살, 140살까지도 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저희 엄마가 9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어쩌면 가능성이 건강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이 남았냐면 40년 남았어요. 제가 한 날이 지금 이제 내년이면 55거든요. 55살 반절 남았는데 이 반절 동안은 그냥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남편이 일을 해서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남편이 61에서 63세에 퇴직을 하면 이 40년 동안은 어떻게 채우냐는 거죠. 음, 4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수입은 가장 높았다가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빵이 되니까 생각해 보면 조금 아찔하기는 해요. 이만큼 벌었다가 이게 이제 어떤 분이 퇴직했는데 연금이 300만 원 나온대요. 많이 옛날 나오죠. 같으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나 그거 가지고 못 살겠어.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 맞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먹고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 근데 이게 수입 최고점에서 완전 0이 되니까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누가 리어커 끌고 싶어서 끌겠어요? 타지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맞아. 이제 그렇게 되는 삶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수입이라는 거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건데 수입이 되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죠. 부자 음,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인플로이드, 그러니까 셀프 인플로이드, 자영업자, 사업자, 투자자 이렇게 네 가지 분면이 있는데 여기서 나뉘는 분면이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나뉘는 거죠. 왼쪽에 보면은 노동을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지만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일을 해야지 내가 직접 일을 하니까 능동적인 수입인 거죠.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90%, 95% 이상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와 투자가는 어떠냐면 사업가는 내가 24시간이지만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까지 내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만들거나 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느냐. 사업가는 처음에는 회사를 만들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돈에 있어서 시스템을 구매를 하거나 그 프랜차이즈를 산 듯이 그렇게 쉑쉑버거 생겼는데 처음에 거의 뭐 1000m? 100m? 맞아요. 네, 천안에 생겼는데 100m 이상 줄이 섰다고 첫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생겼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 정말 요지잖아요. 노른자 땅이잖아요. 거기에 매장을 냈으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디어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을 하는 거죠.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갖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하죠? 건물을 사죠. 주식을 하죠. 그런 식으로 요즘 해외 주식 유행이어가지고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데 건물을 사고 주식을 해서 이 사람들은 또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버는 이 사람들은 시간이나 노동이 아니라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용하고 자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을 또 하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1%도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0. 몇 프로, 1%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거기다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꿈꾸냐면 오른쪽 국면을 꿈꾼단 말이죠. 첫 번째로 그냥 바로 투자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사업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한다. 근데 그 사업도 정말 운도 따라야 되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엊그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첫 번째 창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었대요. 근데 창업자가 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전 재산 다 날리고 월세 살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2번인데 돈 많이 벌었다고 얼마나 막 저한테 처음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학원도 팔아. 학원도 뭐 잃은 거지. 잃은 거고 신불 땅에 뭐 집 샀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집도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바로 불법 피라미드 뭐 그런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평생 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냐면 지금은 아메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메이 사업은 뭐다? 생필품을 사는 곳을 마트를 바꾸는 내 마트에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쓰잖아요. 오늘 아침에 쓴 것만 해도 한 10몇 가지 쓰죠? 그죠? 생필품이에요. 이 생필품을 어디서 사느냐? 여태까지는 마트에서 샀어요. 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메이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마트에 제가 나 샴푸 써보니까 너무 좋아. 요즘 뭐 모다 샴푸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같이 쓰자 해서 같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5명한테 6명한테 알려도 이 마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1대1이에요. 근데 제가 소개한 사람 나 이거 3개 쓰니까 너무 좋아. 그래 나도 알려줘. 그래 나도 알려줘. 그래 나는 3명 4명한테 알릴게. 나는 2명한테 올렸네. 이 사람은 더 많이 알려줘. 그래서 연결이 되는 그룹 매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근데 이 연결은 여기는
회사에서 하는데 여기는 누가 해요? 네. 소개해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건을 사면 소비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지출로 끝나요. 진짜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거기에서 다시 들어올 수 없는데 이 포인트로 내가 50만 원을 쓰면 0.1%, 0.5%까지 0.5%까지 1%도 줄 수도 있어요. 네. 골드 소비자 해서 요즘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50만 원을 써도 얼마? 500원. 네. 근데 여기는 소비를 했어요. 나랑 같이 그룹으로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물론 지출이긴 하죠. 지출이 되긴 했는데 그룹으로 하니까 이게 뭐가 생겼어요? 소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더 시키고 더 시키고 했더니 뭐가 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어느 날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사업이 됐냐면 소개를 한 거죠. 공유를 했어요, 말하자면. 공유를 하고 공유를 했더니 연결까지 됐어요. 회사에서만 하는 연결을 내가 하는 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권리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권리소득은 누구나 다 똑같냐? 그거는 아니죠. 많이 해준 사람은 많이 연결해준 사람은 많이 받고 조금한 사람은 조금 받는다.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제조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예, 판매만, 유통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물건이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예전에는 생산, 구매, 소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있어요? 대형마트라는 곳이 있고 인터넷 쇼핑몰이 있고 홈쇼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200만 원, 200의 저기 원가를 들여서 여기에 소비자에게는 1,000원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30% 내가 DC해 줄게.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7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만드냐?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만들고 여기는 판매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유통회사가 아니잖아요. 60년 전에 아메이가 이거를 보니까 내가 만든 물건으로 우리의 물건을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버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직거래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직거래를 했고 얘네들은 0.1에서 0.5%의 캐시백을 포인트를 준다면 우리는 3%에서 35%까지 캐시를 해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그렇지. 네, 나 같으면 어디를 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유통 광고의 비를 우리는 원가에 더 포함을 한 거죠. 그래서 400원을 만들어서 우리도 700원에 줬어요. 그러면 아메리 소비자는 뭐가 무슨 장점이 있느냐? 나 써보니까 안 좋아. 나빠. 그러면 100% 만족보증제. 그렇죠? 만족보증제가 있어요.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소비를 일단 하고, 소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뭐까지 해요? 광고와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권리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100% 만족 보증제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무점포가 되나요? 아니 점포가 필요한가요? 가상의 점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점포 돈이 필요한가요? 무자본 그죠? 무자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임정환 사장님도 투잡을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퇴근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만 보거나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소개를 하고 그럼으로써 파트타임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 안 돼. 대학교 나온 사람 안 돼. 박사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장벽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박진원 사장님 블로그 해가지고 돈 얼마 들어오죠. 네. 네, 그게 몇십 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몇백 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나 페북이나 뭐 그런 것들도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몇만 명의 저기 시청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조금 소개를 했어요. 네. 20, 30명만 해도 돼. 10명만 해도 돼. 그럼으로써 조금씩 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소비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것이 바로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득이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아메이는 항상 누구를 찾냐면 스폰서가 있어요. 저에게는 전미장 사장님이 스폰서이고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명한테 소개를 했어요. A와 B. 아메이는 20만 모든 물건에는 점수라는 게 있어요. PV와 BV가 있는데 20만 점부터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만 점인데 물론 현금으로 하면 30만 원쯤 되긴 하지만 그냥 복잡하니까 20만 점으로 할게요. 20만 원으로 우리 다 똑같이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꼭 써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그룹 매출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스폰서의 그룹은 이만큼. 그리고 내 그룹은 이만큼. A는 B는 혼자씩 썼으니까 그룹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20만 점 쓰면 3% 왜 보너스를 줘요. 그러면 6,000원. 여기도 6,000원. 그럼 나는 20만 점이니까 하나, 둘, 세 명이 모였으니까 60만 점. 60만 점이면 여기를 보면은 6%예요. 그래서 36,000원. 내가 다 썼나요? 아니죠. 두 명이서 같이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요. 똑같이 나눠줘야 돼서 내 거는 그러면 24,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스폰서는 물론 이렇게 셋이서 20만 점씩 썼으니까 우리 똑같이 12,000원씩 8,000원씩 갖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일할 사람 없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그 4명은 스폰서는 그룹이 하나, 둘, 셋, 4명이야. 그래서 80만 점이 됐어요. 80만 점이면 120은 안 되니까 9%가 아니라 6% 48,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48,000원 속에는 누구게 있냐면 36,000원이 내 거 그룹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죠. 그러면 나머지 12,000원이 소득이 됐어요. 누구가 덮어요? 네, 내가 덮어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 속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가 스폰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냐면 내가 많아요. 나는 두 사람한테 소개를 했는데 우리 스폰서는 나 하나밖에 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노력순이다. 그리고 이 소득을 분배할 때, 수익을 분배할 때 누구부터 해줘요? 후자부터 해주잖아요. 그래서 후자순이다. 노력하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스폰서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룹이 사람은 많더라도 훨씬 내가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6,000원 너한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너 가져.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000원 할 때는 너 가져 소리 나오는데 그러면 24,000원만 돼도 말할까요? 24,000원 되면 조금 고민이 되겠죠. 너 가져? 안 할 것 안 같은데. 할 것 같아요. 24,000원, 24,000원.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더 많이 36,000원 들어오면 더 안 하죠. 네, 더 안 하니까 이렇게 노력순이고 후자순이고 6,000원 그거 꺾어 너 그냥 가져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수입이 조금 더 크게 보이면 너는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명만 할 게 아니라 B가 들어보니까 사업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두 명한테 더 알렸어요.
그 명한테 더 알렸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기서 하면 안 되는구나. A, B, 그 다음에 B에서 하나, 둘, 셋, 넷. 또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20만 점을 했다고 하면은 20만 점씩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만 점도 하고, 이 사람은 200만 점, 이 사람은 300만 점, 400만 점으로 이렇게 두 그룹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점은 6%, 6만 원, 200만은 9%, 58, 12%, 36만 원, 15%, 60만 원. 근데 이거는 뭐예요? PV잖아요. PV는 1.6쯤 되죠. 예, 이게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여기가 B의 그룹이 1000만 점으로 늘어났어요. 1000만 점이면 몇 프로? 21%. 네, 21%. 그런데 나는 지난달에 모든 거를 다 샀기 때문에 이번 달에 얼마 사지도 않았어. 거의 안 샀어. 그래서 뭐 피부가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왔어. 일단 펌프유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가 1000만 점이잖아요. 그럼 나의 그룹은 몇 점? 1000만 점이 돼서 21%의 보너스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준다? 투자수부터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빼고 다 하면은 이게 120만 원. 21%에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90만 원. 이 90만 원에 BV로 하면은 150에서 160이라고 치고 이게 어떻게 된다? 네. 매달 나올 수 있죠. 왜? 소비재니까. 소비재니까 뭐예요? 대구매가 돼요. 그러면 내가 사업이 경험이 늘어나겠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업의 경험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갈수록 회원도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해요. 회원 증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매달 나올 수 있어요. 매달 그리고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소비되기 때문에 우람까지 소비재를 쓰기 때문에 평생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환희가 자라서 한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떤 거에 제일 나 100만 원 수입 벌 수 있는 어디 일하러 갈 거야는 쉽게 말해요. 그런데 아메리에서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난 그거 못해.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지 귀명창이 명창이라고 우리 옛날에 정병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 주셨는데 귀를 열어야지 이게 들리는 건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정말 힘 빠지고 어떨 때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번씩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오늘 숙제를 위해서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딱 한 번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숙제니까 들어줘라고라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 있지만 그 도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진 자만이 그 도구를 가질 수 있다. 우리네 같은 성인들은 그 도구를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여기에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탈전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정 사님하고 우리 이지영 사장님이 칠판 거의 안 지우고 한 번에 쓰는 특기를 갖고 계시죠? 진짜 판서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그냥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아메를 설명하는 걸 텐쇼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이석 사님께서 준비하신 강의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이기선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나요? 네. 네. 사만사온이라고 하더니 사만사온도 아닌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막 춥기도 하고 막 몰려서 따뜻하기도 하고 그렇게 날씨가 지금 날씨도 어떤 변화가 있었지만 그게 뭐 어떤 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변화처럼 날씨 변화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상청을 조금 이제 비하해서 약간 뭐 거짓말청 이렇게 부르는 그거를 또 말하기 좀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날씨 변화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핸드폰을 아침마다 또 켜는 게 날씨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손에 저희 예전에는 날씨가 어느 정도 또 예측이 됐다고도 하지만 날씨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뭘 했죠? 아마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거나 뭐 먼저 나가신 분이 이제 뭐 전화를 걸어와서 얘들아 춥다, 옷 잘 여미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건 날씨 변화처럼 또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 손에 이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손가락만 까닥해서 날씨를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이렇게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화를 좀 시작해 보면 이 패러다임 여기 쓰면 되나? 네, 좀 크게 써야겠군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어려운 것이다. 영어는 잘하면 좋지만 잘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 패러다임을 쉽게 표현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로 갑니다. A, B, T. 어떤 현상이 쭉 이어지다가 뭔가 확 바뀌고 쭉 이어지다가 확 바뀌고 약간 그 학습 고스톱 같죠. 배울 때 영어가 이렇게 저는 자꾸 못하지만 영어를 언급하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라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영어 학습할 때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박정상이 뭔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뭔가 성장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보통 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 한 두 가지 설 얘기하는데 가장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곡선이 이런 계단식 곡선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여기에 들어갈 단어를 쓰면 이해가 가겠고요. 삐삐. 삐삐. 삐삐, 이거 허리춤에 삐삐 쳐보셨나요? 저는 삐삐 거의 마지막 턴이어서 중학교 때 한 번 차봤다 뺐어요. 누나 거를 너무 차보고 싶어서. 근데 그 다음에 대단한 게 나왔죠. 네. 폴더폰. 그래서 삐삐, 뭐 공중전화 뭐 이런 거. 그래서 폴더폰이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막 뭐 그렇게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걸로 이제 사람 때리고 그런다는 경찰이 가지고 있다가 공공보다 그거 뽑아낸다는 거. 그래서 삐삐 다음에 폴더폰이에요. 폴더폰 넘어갔고 지금은 아까 날씨 변화를 우리가 찾아봤듯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삐삐가 있는 시대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죠. 여기는 그 삐삐가 있는 시대에는 폴더폰과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폴더폰이 나와서 우와 이런 게 있어? 되게 비싸다. 그러다가 폴더폰이 어느새 중학생들 제 친구들 손에 다 폴더폰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 괜히 뭔가 어색한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 바뀌는 것 이게 패러다임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계단이 바뀌는 게 패러다임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삐삐를 보던 눈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삐삐를 보던 눈을 포기하는 게 이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변화를 적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그런 어떤 시선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야 다른 게 보이니까 그죠? 비워야지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힘들어졌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끝나지 않는다고. 예.
코로나 팬데믹이 코로나 엔데믹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3차 부스터 맞으면 4차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코로나 다음에 뭐 델타, 뭐 감마, 뭐 오미크론 이렇게 나오듯이 참 안 좋은 흐름이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사실 되게 중요하대요. 지금.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계속 예의주시해야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삶을 조금 가까이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이 돈이라는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 요 돈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이지영 선생님께서 앞서 텐쇼를 하셨지만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고도 굉장히 거의 뭐 레전드에 가까운 수익, 이 돈 버는 방식에 나는 굉장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분면인데 여기서 이제 직장,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설명하면 예전에는 이제 여기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가요, 주변에, 그렇죠? 근데 여기 부분은 전혀 이해가 가지 못하는 그런 시선 처리 많이 보죠, 저희가 사업하면서.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쪽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직장이란 것은 이제는 물론 스펙 준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좀 어린 젊은. 근데 스펙을 고민하잖아요, 이제. 은퇴를 고민해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긴 하는데, 진짜 그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데 진짜 불안한 요소는 무엇인가? 은퇴다. 그렇죠? 좋으면 좋을수록 더 빠른 은퇴가 이제 공공연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던 정말 그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대기업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그렇게, 그렇죠?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다니겠지만 어쨌든 직장이란 곳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장소가 없어진다면 또 다른 곳을 새롭게 찾거나 그래야 되는 어떤 이런 에너지를 또 써야 되고 그런 불안함을 계속 가져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쭉 잘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또 그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시기를 맞이할 자영업 한번 볼까요? 직장인의 꿈은 자영업이라고, 그렇죠? 누군가에 속박해 있다가 자기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자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영업자 미국 비율이 7%래요. 전체 생산 인구 중에. 한국은 27%라고 합니다. 매년 좀 다르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 25% 수준을 제가 계속 본 것 같아요. 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높죠?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인구 1층명당 식당 수, 이거 굉장히 재밌는 통계더라고요. 미국은 1.8개래요. 근데 한국은 12.2개, 1000명당 12개 식당을 한다고. 12개 식당이 있다는 거죠. 저는 식당이 굉장히 많다. 맛집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맛집 엄청 많아. 막 이제는 이제 그 오프라인 맛집들도 배달을 안 하면 안 되는 이 엔데믹 시대가 되니까 배달 맛집으로 다 거듭났어. 그렇죠? 배달을 안 하면 이제 수입이 연결이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엔데믹 속에서 이제 오프라인 진짜 맛집들도 이제 맛집 하면 막 굉장히 전통적이고 거기에 오래 있었고 막 그런 거 찾아가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배달. 그래서 배달 맛집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진짜 중요하고 재밌는 그런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통계죠. 전 세계 맥도날드가 35,000개래요. 그럼 여기 비교할 게 뭐다? 치킨, 우리나라의 치킨 가게, 치킨집이 59,000개다. 예,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수, 우리나라의 치킨집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경쟁이 굉장히 세다. 물론 우리가 산업화 시대 경쟁을 통해서 성장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피말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회복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2017년에 폐업률이 97%였다고 합니다. 2017년에 자영업 폐업률이 97%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계속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건 과거를 바라봤던 시선이 내려놔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얘기하잖아요. 농업에서, 공업에서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왔고, 지금은 이제 뭐 AI, 뭐 로봇 이런 걸로 불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번째 차수의 어떤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화가 도래해 왔는데, 우리의 지금 어떤 그 시선은 삐삐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요거를 좀 계속 좀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돈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필요성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이장 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노동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뭐 신성하다, 뭐 노동의 가치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해서 해야만 되는 당연하지만 어떤 그런 시장이 요게 이제 있었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왔지만, 그게 이 노동의 그 질, 어떤 양과 질, 어떤 도구 그런 거의 차이에 의해서 시스템이라는 걸 마련을 하면 계속 내가 죽도록, 워렌 버핏의 말처럼 진짜 죽도록 노동하지 않고 싶다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죠? 이 시스템이 이제 잠을 자도 들어오는 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들이 진짜 발 뻗고 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내일 아침에 뭔가 짜여진 틀에서 계속 활동하지 않아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돈이 되는 그런 응달생 같은, 물이 뽁뽁뽁 올라오는 응달생 같은 그런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냐 시스템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이제 수도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파이프라인.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소득의 다양화를 이루는 게 첫 번째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돈을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파이프라인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얼마 버니? 너 얼마 벌어? 얼마 받니? 연봉이 얼마니?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는 돈을 만드는 것이다. 메이크. 메이크 더 머니 막 이러죠. 돈을 이제 여기가 버는 것, 교환하는 거죠. 이거와 이거, 내 시간과 노동을 교환해서, 시간과 노동을 교환해서 버는 것. 이 교환하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거기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에 의해서 시선들이 깨져왔고, 왜냐면 요것 때문에 코로나가 저기 타임머신이라는 애칭이 있대요. 2030년을 2020년을 끌고 왔다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타임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변화를 확 끌고 온 거죠, 이 코로나가. 그래서 이런 지금 패러다임에 돈을 벌면 어떻게 된다?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시대적 상황이 인식이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거기에 지금 행동하고 액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아메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 당연하죠. 맨날 하는 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선구자죠. 아메는 저희가 어떤 면에서 각자 이 아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변의 사람들보다 선구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서서 이런 것을 계속 외쳐왔고, 그죠? 십자가를 진짜 수없이 그려왔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계속 외쳐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모두 시대를 앞서서 와 버리니까 그 말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 돈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돈을 만드는 방법. 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시간과 돈을 바꿔서 1시간당 최저 시급이 얼마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계산을 두드려지는 그런 가치에 뭔가 매몰되기보다 내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아까 이재현 사장님 하신 거 보고 조금 뺐어요, 겹치는 거는. 근데 요거는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거 살짝 말씀드리고 올게요. 하셨나요? 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단하게만.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제 패러다임이 뭐라고 했죠? 계단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쉽게 표현했듯이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뭐 하는 것이다? 돈을 만드는 방법이다. 버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돈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예전에 뭐 만화 보면은 스크루지가 막 돈에 묻혀서 수영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시간과 바꿔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돈을 만드는 방법. 메이크 더 머니. 그죠? 돈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물을 짜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써야 되는데 이 시 창업은 뭐냐면 그물의 원재료, 그물을 짜는 인력, 뭐 기계, 그물이라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모두 신경 쓰고 돈을 부어서 그물을 또 짜는 방법까지 다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고 진짜 고민도 많고 궁리도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딱 놓으면 그게 내가 삼성인 거죠. 그게 내가 LG인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이다. 프랜차이즈는 뭐냐?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하나 먼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여러분 50억이면 사가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20억이면 사가시겠습니까? 10억이면 사가겠습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성공 확률이 95%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35,000개 중에 내가 35,001번째로 맥도날드 한들 10억이 없거나 이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정통성, 진짜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메이잖아요. 이 아메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없음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이 없음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죠? 아이템도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물을 뭐 하기만 한다. 짜는 방법을 하는데 이 짜는 방법도 다 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틀 유자를 빼었는데 너무 안 쓰다 보니까. 그물을 짜는 방법 그리고 노하우 짜는 방법 노하우까지 다 알려준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물 짜는 방법으로 누군가 다 그물을 짰고 물고기를 많이 건졌고 그 물고기로 수익을 많이 냈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한 그런 60년간의 많은 성공하신 분들 큰 그물 짜는 방법도 알고 작은 그물 짜는 방법도 알고 그거에 맞게 또 어떤 물고기를 거기서 하는지 거기서 또 이 그물 짜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물을 던지는 방법, 물고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말해봤자 저 입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버는 거죠. 그죠?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버는 거예요. 어쩌면 써야 되는 돈이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비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소비로서 우리가 이런 그물들을 짜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비로 그물을 짜가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을 짤 때 우리한테 이 자본의 한계를 없애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의지나 노력 그런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만큼만 들여서 그 소비로서 그물을 짜기 때문에 돈 없이 방법 이런 것들 다 알려주니까 쉽게 짤 수 있는 거죠. 비교적. 그래서 우리의 이 소비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많은 게 있어요. 아주 많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곳, 마트. 요즘에 편의점, 그렇죠? 저번에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짜 중소 지역 슈퍼 다 없애고 편의점, 대기업 편의점 들어오듯이 진짜 유통 공룡이 돼가고 있어요. 다 자본이 진짜 대자본이 잠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만 했던 그런 편의점에서 우리의 소비를 다 빼갔다. 그런데 아메이는 뭐다? 우리의 소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회사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메이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파이프라인.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고 선택한 이 파이프라인을 60년 전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준비를 다 구축을 해놓고 그물 짜는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다 그걸로 이제 수익을 전환하는 방법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이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소비를 통해서 다 이뤄내는 게 된다. 그래서 소비라는 건 뭐예요? 지출이죠, 지출. 이 지출이 뭐예요? 알지 못하면 지출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메이를 통해서 안 굉장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지출이 우리 가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잘 벌 때는 모르는데 이제 좀 수익이 줄거나 삶이 이제 좀 흔들릴 때 이 소비, 이 지출이 나에게는 순간 약점이 되기 시작해요. 그 약점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진짜 강점도 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강점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고 가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쓰는 이 돈이 진짜 마이너스였구나. 진짜 나한테 약점이었구나. 요거를 강점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거 그 질문 자체를 던질 수 있게 하는 대단한 도구라는 거죠. 이 하메이는.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다. 박지성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나라 그 박지성이 그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면 됩니다. 축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잘하실 수 있나? 이런 거 제일 잘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분도 진짜 평발이었는데 그 평발의 약점을 강점으로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량 그리고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 그러니까 그 활동량으로 커버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약점도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도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원하는 삶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있더라도 강점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걸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아메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지출이란 게 약점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기저기 막 쓰기 싫잖아요. 약점이니까 그죠? 이거 막 버려지는 건데 어떡하지? 조마조마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 아메이고 그게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는 하나의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유통 얘기가 나오죠. 아까 이재영 사장님이 텐션도 유통이 나왔다. 그래서 그림만 그릴게요. 여러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고, 그죠?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는, 그죠?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이렇게 온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있던 이런 마트나 편의점들이 여기 있는 거죠. 유통의 진짜 대형 유통 마트들, 대형 유통 공룡들이 여기서 품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똑같은 원가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원가 후려치기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끔 이렇게 마트를 차려놓고 소비자들을 모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뭐다?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돈들, 그 돈들을 아껴서 누구한테 돌려준다? 소비자한테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핵심은 내가 이것을 알린다는 거. 이 소비가 모이려면 나한테 모이려면 그러니까 소비가 기회가 되는 건데 이 소비가 나한테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지출이 나한테 모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하는 소비들은 여기에 몰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몰렸어요. 이게 유통의 시대적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 메가트렌드. 삐삐에서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것처럼 공장에서 중요한 게 이제 마트가 됐고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통의 변화도 코로나 엔데믹 때문에 확 땡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신이 써본 그런 제품들을 자유롭게 광고하는 공간이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됐잖아요. 자유롭게 광고하고 이제 뭐 무료고 유료고 뭐 내가 뒷광고고 앞광고고 그냥 광고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이상했죠. 광고하는 것이. 저 일반인이 무슨 광고를. 광고라고 하면 전지현이 그죠? 홍대에서 막 놀이터에서 막 댄스 하면서 광고하고 그쵸? 이영애가 나와서 피부 한번 보여주면 그 제품은 세계 판매 1위 같은 느낌을 주고 그쵸? 창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회사가 그 제품에다가 1984 이런 거를 딱 적어서 내면은 84년도에 생겨난 것 같잖아.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그 뭐죠? 그 판매법 뭐 그런 거에 법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 교묘한 출수래요.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뭐 핸드크림 있는데 이게 1951 막 이런 게 써 있어. 우리나라 막 해방연도 이런 거 써 있어. 근데 1950년에 만들어진 회사 같잖아요. 이게 이제 교묘한 실수라고 합니다. 걸리지 말래요. 마케팅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케팅에 우리가 현혹되어 왔다.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인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약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광고 핵심이니까. 그래서 아메이라는 이 회사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광고해도 이 이마트에서 뭐 GS 마트에서 아무리 내가 거기서 뭐 맥주를 먹고 맛있었고 초콜릿 먹고 맛있었다고 해도
포인트 뭐 더 줍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광고하는 대가를 연예인들한테 주듯이 왜 김연아 커피 하나에 뭐 한 봉이었나요? 한 박스였나요? 뭐 4,000원의 광고비가 들어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나타에 뭐 6천만, 5천만 원짜리 소나타 자동차에도 1,500만 원의 광고비가 들어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에는 광고 비용이라는 게 꼭 들어있는데, 유통 광고 비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유통 광고 비용을 소비자한테 주는 혁신적인 기업이 6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잘. 왜냐면 사람 간의 이런 소통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대자본을 써서 1,000억, 2,000억을 써가지고 명동에 있는 진짜 대형 스크린에 광고하는 것보다는 광고 효과가 빠르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는 이런 진실을 가지고 천천히 자기의 길을 달려오는 회사다. 그런 회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댓글을 통해서 광고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지금 저기 해남 배추를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해요. 뭐 다른 거 드시질 않아. 해남에서 누가 사장님이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해남 배추가 그렇게 맛있대요. 매년 김장김치는 해남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해남에서 10포기를 사. 그럼 해남 배추는 한 포기에 10,000원이야. 예를 들면. 그럼 10,000원을 깎아줄 필요가 별로 없죠. 그냥 10,000원이니까 직송으로 하면. 배추 현지 직송. 그런데 이제 이지영 사장님은 주변에 친구들이 30분이 있어. 30분하고 배추를 한 사람당 20포기씩 30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샀어. 많이 샀어. 그러면 거기서 한 1,000원 정도는 또 9,000원씩 주면 안 되냐. 뭐 9,500원씩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임상원 사장님은 식자재를 해가지고 1,000포기를 달래. 1,000포기. 나 1,000포기 주세요. 내가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1,000포기면 한 2,000원 정도 좀 깎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많은 내가 많이 생산한 그런 제품을 배추를 확 그냥 가져가시니까 좋잖아요.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혹은 그를 설득하고 어디에 차를 끌고 가서 이걸 팔아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다 제해 주잖아요. 그 1,000포기 가져가신 임상환 사장님, 그죠? 그래서 거래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직거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줘서 싸고, 게다가 나한테 많이 가져나가는 사람한테 많이 뭔가를 혜택을 주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사실. 그거를 수익화, 모델화를 해놓은 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메이 구조가 이미 잡혀져 있는 거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데 뭐다? 브랜드, 제품이다. 요즘에는 이 제품이란 얘기보다 어떤 브랜드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예전에 우리 뭐 브랜드 하면 나이키, 뭐 엄마 나이키, 그죠? 프로 월드컵 나이 나오나요? 그래서 조다시 뭐 이런 거. 브랜드 사줘요. 브랜드 히포 뭐 이런 거. 브랜드 사줘요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제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브랜드와 제품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것도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써보고 좋은 걸 느끼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게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이런 또 트렌드를 보면 되고 우리 패러다임 변화 좀 계속 지금 변화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 브랜드 제품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주. 예전에는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휴미락. 그죠? 휴미락. 휴미락. 쉴휴, 아름다움이 즐거울락.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놀고 쉬고 즐겁게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요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 트렌드예요, 트렌드. 이거에 맞춰서 내가 가진 그런 제품, 내가 광고하는 제품이 그거의 트렌드에 맞춰가고 있다면 더 신나지 않을까요? 광고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좀 볼게요. 이 슈미락 뭔가요? 미용. 우리한테 미용 뭐 있습니다, 진짜. 뭐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 표면 연구하는 공축점 현미경 가지고 피부 연구하는 회사 어디 있어요? 아티스트즈밖에 더 있나요? 네. 달 표면을 보는 거니까 여기 인간의 피부 표면은 얼마나 가까이 보일까요? 진짜 피부 속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끼를 여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그렇죠? 피부를 자생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아티스트리로 미용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건강. 건강은 이렇게 나눠봤어요. 에너지. 이 건강의 어떤 다른 관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건강하면 우리가 뭔가 운동, 어떤 뭐 무게를 드는 거, 고통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에너지 자체 이런 것도 건강인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또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잖아요. 엑세스 브랜드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휴식.
이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휴식이에요. 휴식. 그렇죠? 휴식을 다른 데다 뺄까? 아니요. 여기 건강에다 제가 넣습니다. 휴식 건강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쉬고 싶다. 몸이 지칠 때 어디 가요? 숲에 가고 바다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엔데믹 때문에 못 가잖아요. 우리 집에 숲을 제공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앰모스피어. 우리 집안을 바로 숲으로 바꿀 수 있는 강한 모드로 30분을 돌리면 숲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앰모스피어와 그리고 우리가 산을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아버지 약수 한번 드시죠, 그죠? 옛날 30년 전 CF 같네. 아버지 약수 한번 드실까요? 집안의 약수, 그렇죠? 청정한 물, 좋은 정수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휴식을 거기서 할 수 있다. 좋은 물을 먹는 건 되게 안전한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즐거울라 여기다 이제 스피닝 우리가 이번에 스피닝 나왔죠. 즐겁게 만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각자 자리에서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막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구나. 굉장히 즐거운 그런 락을 책임진다. 스피닝 락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이 브랜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메이 브랜드 안에. 그리고 또 이 락 중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요리. 집 구석에서 집 구석에서 구석을 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되게 재밌는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요리죠. 요리. 집 구석에서 뭐 하냐? 요리하는데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래서 요리를 우리가 또 핀이라는 아주 좋은 스테인리스를 만든 그리고 아주 좋은 기술로 영양을 뺏지 않는 그런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휴미락을 지킬 수 있는 이 브랜드들이 어땠다? 전국이라네요.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매출 1위 하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1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그리고 이런 아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철학적인 부분 필로소피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철학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이 오래 지켜져 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오래 지켜져 왔다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 예, 그 사람이 뭐 돈 때문이든 어떤 환경 때문이든 사람의 생각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쓰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어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어떠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유용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아메이도 60년간 글로벌 아메 60년간 또 한국에서는 30년간 좋은 제품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 협력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아메이 창업자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의 그런 생각 안에서 변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60년이란 말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여러분들 살 빼는 거 1년 지키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살 빼고 싶다라는 생각 1년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복잡하고 어렵고 어쩌면 이런 굉장히 가치 있고 그런 이런 생각들을 60년간 지켜왔다. 그렇죠? 치킨 먹고 싶은 생각도 3일이면 끝났는데 그렇게 지켜왔다. 그래서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흠이라 요것도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놀고 싶지 않나요? 이제 뭐 먹고 입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잖아. 오히려 너무 멋있는 것보다 대량한 복을 입어요. 전문가들. 오히려 명품을 벗고 명품 아닌 걸 입는다니까. 예전에 명품이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식주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걸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집도 이제 너무 비싸져가지고 여기 지방도 뭐 6억씩 하는데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돼버렸어요. 즐기자. 변할 수 없으니 일단 빠르게 변할 수 없으면 일단 즐기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엔데믹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또 있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작년 건강식품 수입이 16%가 수입이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로 사람들이 많이 직구도 하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경쟁력, 이 글로벌 건강식품 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아메이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잠깐만 아메이 매출 글로벌 아메이 매출이에요. 글로벌 아메이 매출 1위가 어딜까요? 미국, 2위가 일본, 중국. 3위가 한국, 4위가 중국, 5위가 태국 이렇게 된대. 그래서 여기 미국 빼면 다 어디죠? 아시아예요. 네, 네. 아시아권의 건강 관심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가치를 아신다면 이런 트렌드, 큰 트렌드,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어떻게 광고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의 태도가 조금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창업이거든요. 결국에는 내 일, 창업을 하는 게 사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에요. 전 세계에서 부자들은 다 사업을 해요. 직장인이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구글에서 연봉 1억 5천 받는다고 부자는 아니거든요. 저를 치료해줄 의사 선생님도 페이 닥터인데 2억을 받을 거예요, 보통. 대학병원이니까 2, 3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안 하거든요. 진짜 부자는 사업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사업이에요. 창업이거든요. 근데 이 창업 기준에 있대요. 최적의 창업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문가의 창업 기준. 이게 하버드에서 나온 창업 기준인데요. 첫 번째. 자본금이 없거나 낮고 수익성이 높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시장 수요가 많아야 돼요. 시장 수요가 많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필요해야 된다. 당연히 내 제품이 필요해야 써주니까. 세 번째가 소모품이어야 된다. 왜? 중복구매, 재구매. 중복구매, 재구매가 돼요. 소모품은. 왜냐면 떨어지면 쓰고 떨어지면 쓰고. 그죠? 이런 것들. 네 번째.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상품 유통하는 일이어야 된다. 다섯 번째,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일이어야 된다. 일곱 번째, 성공 인사와 친분을 가질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여덟 번째,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혹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면 좋다. 최적의 창업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어떤 천부적인 재능, 이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이 무대가 돼야 되는 일이면 또 좋다. 마지막으로는 인정을 받고 수요가 끊임이 없어야 된다. 끊임이 없어야 된다. 인정을 받고 수요가 끊임이 없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버드에서 제시한 그 최적의 창업 기준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기준에 아메이를 여러분들 많이 대입해 보셨지만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본금 없죠? 아메이 자본금 없고요. 수익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 무자본 사업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책으로 볼 수 있죠. 시장 수요가 많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진짜 아침에 얼굴부터 발까지 다 씻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모품인가요? 네, 소모품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동차를 안 파는 이유는 바로 소모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자동차 업계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로서 어떤 새로운 선장 동력을 계속 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리점 운영 되나요? 우리가 인적 프랜차이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 같이 이 플랜, 아메이 플랜을 통해서 나와 같이 나와 비슷한 좋은 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 좋고 안전한 생필품을 알림으로써 함께 쓰고 또 소득까지 올려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리점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리점 운영이라고 직접도 봐도 되죠. 자생력이 있다? 맞죠?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익숙해지시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그렇죠? 스폰서와 파트너와 관계, 그리고 회사와 우리와의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포트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공 인사와 친분 당연히 우리 주변에 저희 스폰서님도 사실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먼저 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거는 시작하면서부터 높아지죠. 그렇죠? 내 삶을 인식하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기서 배움으로써 또 성장하니까요. 그리고 재능 무대. 저는 이런 무대에 서보지 못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발표하기 싫어서 자료 준비만. 항상 난 자료 준비하겠다. 그런데 이 진짜 가지기 싫은 그때는 이 허우대 때문에 조장 이런 거 너무 안 해요. 키가 크고 멀쩡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조장을 그렇게 시켜.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아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구나.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학습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고 어떤 무대를 주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인정받고 수요가 끊임이 없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대부분 이 최적의 창업 조건가 아메이 창업 조건은 맞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메이를 또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의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은 뭐냐?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템 조건은 돈 투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돈 투자가 되면 안 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진리는 뭐냐? 공부입니다. 공부. 다시 공부. 네, 공부. 이 아메리가 사실 학습으로 이루는 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게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새로운 공부, 패러다임의 변화, 예전에 가졌던 시선을 포기함으로써 이 아메이의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얻게 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새롭게 공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돈 투자가 아니라 시간 투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미팅 이런 거죠. 그런 시간 투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고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최적의 창업 비중. 어떠신가요? 이거 보니까 좀 아내가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또 보면 저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이라면 요즘에 뭐 소자본, 무자본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돈을 들기가 힘든 형편이니까, 그쵸? 모두가. 근데 아메이야말로 과거 60년 전부터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플랜으로 만들어져 왔으니까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아메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소통이에요. 자기소통.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을 듣다 보면 새롭게 나를 알게 된다. 내가 없던 면모, 잠재력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나를 알게 되면서 그 잠재력을 내가 믿어줘야 돼요. 그 잠재력을 내가 스스로 믿어주지 않으면 이 아메이 사업이 약간 뭔가 이게 발동이 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동이 탁탁 틀어져야 되는데 자기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지 내 속에 몰랐었던 이 잠재력은 아메이라는 환경에서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사업의 이 환경이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도. 들어오면은 자기가 가진 어떤 잠재력을 깨우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스스로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믿어줘야 그 잠재력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내 안의 거인을 만난다. 내 안의 거인을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이제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다가 암에 들어보니까 나 있을 것 같아. 그쵸? 내 안에 뭔가 뿜어져 나오지 않은 거인이 있는 것 같아 했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이 거인이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1930년대에 이 하버드 법대 입학생 268명을 72년간 인생 추적 프로젝트를 했대요. 법대. 예. 하버드 법대면 서울대 법대하고도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다른 우주와 같은 세계죠. 거기서 268명을 72년간 한번 해봤더니 인생 추적을 해봤더니 3분의 1만 성공했대요. 3분의 1만 성공하고 행복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3분의 2는 뭐냐? 3분의 2는 마약과 권총자살, 우울증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대요. 하버드 법대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버드 법대 그 누가 하버드 법대 가면 진짜 막 난리 부르스 장난인가? 부천에다가 플래카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분의 1만 성공했다. 그 말인즉슨 요거를 쭉 통계를 내보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 성공의 키. 이 사람들이 3분의 2는 자살하거나 진짜 불행을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을 따른 이유는 성공의 키는 자기소통이었다 이거예요. 자기소통을 잘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하버드 법대라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아메이 사업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행의 길로 좀 갈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행복과 불행 딱 나누기 어렵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파워가 되게 강하대요. 그거를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자꾸 쓰게 되네요.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임파워먼트. 우리 또 영어과 나온 박조사님 막
작은 어떤 그런 동의의 어떤 그 마음의 소리 같아요. 인파워먼트. 자기를 믿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신뢰할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잘 못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자신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암시 이런 거를 매일매일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암시. 네. 그래서 여기서 했던 말이 You are okay, I'm okay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요. You are okay, I'm okay. 그래서 김시원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있는 분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You are okay, I'm okay. I'm okay. 이렇게. 네.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아이야 괜찮니? 나 괜찮아.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스스로를 자꾸 믿어주는 그런 말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믿는 힘은 남을 믿기 전에 남을 믿는 힘은 나를 믿는 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남을 믿지 못한대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남을 잘 못 믿어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자기를 먼저 믿어봐라. 그게 해결책이다. 그래서 자기를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통 방식이 첫 번째 자기암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You are okay, I'm okay 이런 것도 괜찮고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되게 유명한 성장 암시죠.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절반은 하는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제가 자세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요. 나는 성공한다. 난 잘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자기 암시를 계속하면 우리가 그 레몬을 먹는 척을 하면은 칩이 고이듯이 우리 뇌는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짓말로라도 계속 자기 암시를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 그렇게 믿는 힘을 키워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의도의 힘이라고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예시가 뭐냐면 고아 출신이 있어요. 세 명이 고아예요. 세 명이 이제 형제인데 세 명이 고아 출신인데 되게 고아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자랐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명은 본인이 성공했고 한 명은 성공했고 형은 이 고아라는 트라우마 나는 행복을 받지 못했어 엄마 아빠가 없이 자랐어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신적인 질환으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고 여동생은 마약과 술에 쩔어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한 명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성공한 그 이유 그게 이 의도의 힘이에요. 그 의도가 뭐냐? 어떤 의도를 가졌냐?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게 의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고아, 그 주변에서 이제 놀림 막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넌 엄마 아빠 없잖아, 막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가 없는 걸 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결혼을 다시 주선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시라. 그리고 워렌 버핏, 되게 유명하죠? 되게 유명한 이 부자도 아버지가 없었대요. 아주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고민해야 됐다. 그 워렌 버핏도.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려고 하는 습관이 들여져 왔고 그렇게 경제적인 사고 어떤 이런 게 관념들이 딱 먼저 일찍부터 세워지면서 그런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아직도 아침에 출근할 때 똑같은 루틴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맥모닝인지 모르겠어요. 메뉴는 모르겠어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데요. 근데 그걸 왜냐 물어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습관이 되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불행으로 가게 돼요. 불행의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경을 기회로 만든다. 우리 집에서 알고 보니까 아메이 환경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던 것. 아메이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쓰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약점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메이라는 것이 그것을 나에게 강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쩌면 나한테 풀리지 못한 그 숙제의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꿀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계속 지출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계속 지출해야 돼요. 아이는 크고 나도 먹어야 되고 우리 남편도 입혀야 되고 그렇죠? 겨울은 오고 여름은 가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소비할 것들은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더 고도화되고 더 편리해지면서 돈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돈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사실, 난 이걸 매일 써야 돼. 매일 나가야 돼. 난 매일 200만 원씩 우리 집안에서 써야 돼. 이 바꿀 수 없는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브랜드 체인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브랜드 체인지. 마트를 한번 바꿔보세요. 농협에서 이마트로 아니죠? 그 마트에서 아메이 마트로 한번 바꿔보세요. 있는 거는 먼저 바꾸시고 쭉 쓰시다 보면 이게 왜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이 생필품을 소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역경에서 기회가 될지, 약점에서 강점이 될지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의도의 힘이다. 그것도 자기소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자기소통이다. 그래서 의도의 힘을 가지고 자기소통을 계속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기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자기 확신이에요. 소통을 돼야지 신뢰가 가지, 그렇죠? 말이 통해야지 신뢰가 가잖아요. 자기하고도 내 안에 내 안에 나 안에 두 명이 있대요. 나와 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와 소통을 잘 하시면 자기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이 자기 소통과 자기 확신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무의식에서 와요. 무의식적으로 소통하게 돼 있다고. 내가 여태까지 계속 써왔으니까 쓰게 된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이 무의식을 통제하는 거는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의 경험. 나눠서 쓰면 듣고, 보고,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고. 이거 어디서나 하죠? 우리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듣고, 보고, 만나서 말한다. 이게 뭐다? 습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기 확신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이 아메이 세계에 새롭게 오시면 시선을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계속 듣고 보고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먼저 만나고 말하고 왜? 내가 가진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믿고 바꿔보시면 나에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소통과 자기 확신이 어디로 된다? 나의 성공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미팅에 항상 집중해 보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누구나에게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 좋은 생필품, 안전한 생필품에 대한 사용 먼저 해보시고 주변에 알리셔가지고 자기만의 삶을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셔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 내가 속에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의 거인이 가지고 있던 진짜 꿈, 그 꿈과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우리 강의 너무 좋았죠? 이지영 사장님과 우리 이기석 사장님을 통해서 이런 멋진 강의 배우면 돼요. 너무 좋은 강의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성공은 근데 아무나 못해요. 이런 거 들어도 못해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하세요. 제가 다음에 강의할 건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것대로 하세요. 아무나 성공 못합니다. 아메요? 오늘 배웠죠? 너무 좋죠? 성공 못해요. 큰 성공 못해요. 장사. 이 두 가지 안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원칙, 규칙, 끈기. 이거 못하면 큰 성공 못해요. 빅비즈니스는 절대 안 만들어요. 기억하시고요. 예, 이 속에서 배운 걸 통해서 끝점은 이거예요. 결국엔 이건요 다 배우면 돼요. 다 배우면 돼요. 이거는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성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끝내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녹화 떴으니까 또 보세요. 네, 잘 배우셔서 그걸로는 성공 못한다. 그걸로는 성공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성공한다. 자, 그래서 우리 부천팀부터 저기 애프터하고 마칠게요. 부천팀 하부터 하나씩 마칠게요. 네, 김신경 강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김시경입니다. 네, 이지영 사장님 펜쇼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펜쇼를 요즘에 안 해가지고 다시 오늘부터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었고요. 그리고 김시경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칙과 끈기가 진짜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건데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이 왜 그런지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다른 거구나 다시 느끼고요. 그리고 이기석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자꾸 거기 얽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털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런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각자 집에서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매주 이런 미팅을 갖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지양 사장님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생필품을 써야 되고 그래서 돈이 항상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 2살 아기부터 이제 큰 애는 5학년인데 2살 아기 기저귀 쓰고 있고 그런 게 진짜 제 생활이니까 그게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수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명도 길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석 사장님도 제가 이기석 사장님 할 때 막 애기가 막 응가싸가지고 막 시키고 이러느라고 잘 못 듣긴 했지만 끝에 부분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거에 이렇게 시간, 에너지 쓰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잘 들으셨네요. 이제 네. 하고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업전형은 진짜 오랜만에 친구한테 했었는데 그냥 너같이 설명해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보긴 했어. 근데 그냥 듣고 말을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듣는 걸로 해야지. 그럼 네가 지금 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그냥 처음으로 들었지만 누가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봐야지 는다. 말이 자꾸 막히더라고요. 맞아. 처음에 할 때 이거였던가? 잠깐만 막 웃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야 그리고 계속 해야 된다. 끈기 있게 해야 되고요. 내 소비를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 그게 내 마트를 내가 쓰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 사업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업인데 이거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 소통은 자기 암시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암시가 자기 소통, 자기 확신이 정말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기 확신을 더 할 수 있도록 저도 생각을 자꾸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널드 ABO 박진호입니다. 오늘 이장사님 강의 들으면서 저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생필품이고, 그걸 이제 노동이 아닌 수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텐쇼로 다시 한번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님 이 시스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옛날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 것을 볼 수 없다는 거를 정말 또 절실하게 느꼈고, 이 유통과 광고 비용을 60년 전부터 소비자한테 준 회사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메인 것도 알았고, 요새 저도 이제 텐쇼나 아침에 맨날 하는데 저는 음원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뭔가 미디어 소비 패턴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게 막 오래 장시간 듣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교사님 말씀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집중하고, 방금 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규칙이 없으면 빅비즈니스가 안 된다. 얼마나 철렁한 소리예요. 크라운 FC 가려고 크라운 샌드만 먹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SP 화이팅입니다. 새로운 걸 알아. 이장 사장님 스타 보면서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소비 그냥 저 혼자 살 때 엄마 밑에서 살 때는 엄마가 소비했으니까 소비에 대한 중요함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고, 결혼을 하고서도 그다음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아가가 태어나고 할수록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지출에 대한 게. 근데 그게 아메이였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트레스 안 받고 팡팡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장점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꿨으니까. 그리고 이계석 사장님 S&P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되게 와닿고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옛날에 맨날 들었을 때는 귀에서 팡팡 이게 튕겨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중간이 같고요. 원래 첼스원은 새로운 거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스크류바도 꼭 빨간색만 먹거든요. 보라색이 나왔다고 해서 보라색 절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어요. 새로운 맛 싫어해요. 식당도 가는 데만 갔으면 하고 그랬던 애인데, 이 아메이 안에 있으니까 변하는 건 못 느꼈는데 지나고 나니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자들이 말하는 거를 듣고 제가 와닿아서 마음속에 있으면 그 생각으로 그분은 그랬댔어. 내가 좋아하니까 그 사람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따라하고 싶었어서 그 생각도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변해서 예전에 제 모습하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 다른 일에 바빠지고 몸도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흔들렸던 거가 이 안에 더 많이 안 있어서라는 거를 오늘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었으면 그래도 덜 흔들리고 좀 중심 잡고 다 잡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의도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무의식 말씀하셨는데 그게 듣고 보고 만나고 말았던 게 다 저는 아메이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가능한 일 누구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끊기는 못하니까 스폰서님 그냥 잡고 따라만 가는 거죠. 저 혼자 못하니까. 그치 못 지키겠지만 하루 빼먹고 3일 하고 하루 빼먹고 3일 할 수 있는 규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지영 사장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돈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무덤까지 가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메이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기숙 사장님 말씀하셨던 의도의 힘,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그 성공자처럼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적어봤어요. 뭐 소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나이 들어도 소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만큼 계속 소비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거 있잖아요. 나는 여자다. 결혼했으면 아내다. 아이가 있으면 엄마다. 딸이다. 뭐 그다음에 며느리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장모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만 바뀌지 않는 그 모습으로만 그냥 살 것인지 이제까지 나는 그냥 딸이고 엄마고 아내고 여자였는데 비즈니스 우먼 혹은 내가 꿈꾸는 어떤 그림 속의 그 멋진 그 사람 그런 이상향으로 바뀔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그 여자이고 그 여자로 살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명칭에서만 거기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시켜서 멋진 비즈니스 우먼 그다음에 오너십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독립적인 멋진 자영사업가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싱크 화이팅!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 화이팅! 그 우리 전미정 사님 오늘 못 일어난 거 다 아시죠? 사진 보고 나 진짜 못했네 오늘. 오늘 이석 사님이 얘기해 준 성공은 제가 느끼기에 습관이기보단 의지예요. 맞아요. 의지예요, 의지. 습관은요, 사람 금방 무너져요. 네.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분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찬스를 만나셨어요. 근데 그게 시작일 뿐이죠. 그거 갖고 성공 못해요. 시작이에요, 그냥 시작. 그냥 스타트, 좋은 스타트. 끝까지 가려면 규칙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시작이에요. 시작에서 끝나는 거예요. 빠빠해. 빠빠. 우리 이렇게 미팅에서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환경 보지 말고 우리 함께 하면서 멋진 성공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크라운 엠버스도 3가 매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인사하면서 마치고 맛있는 점심 식사 같이 하세요. 따로따로. 자, 우리 구호는 SB 거쳐가는 건데 모두에게 지금 제일 큰 장벽이잖아. 고 SB 싱크 화이팅으로 할게요. 자, 고준비? 고! SB 싱크 화이팅! 빠빠해. 빠빠. 수리 안녕. 뭐